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부와 서울시에서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모든 일에는 또 순서도 있고 또 그 흐름을 우리가 맥락을 짚으면은 사실상은 어려운 일이 없죠. 자, 그 내용인데요.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흐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의 경우는 도심 공급의 흐름이 어때 왔을까요? 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공급이 활성화된다라면은 집값이 안정화될 수도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면은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자, 15년 전에 서울시장 누구였습니까? 오세훈 시장이었죠. 그때는 민간 주도 공급이 활성화됐던 시기다. 즉 민간 주도 공급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정비 사업 활성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었죠. 그 당시 15년 전,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었을 때 정비구역 지정이 무려 서울에 683곳이나 되었다라는 점. 반면에 드디어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게 되었죠.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무려 임기가 어땠습니까? 9년입니다. 9년. 박원순 시장 9년이었을 때 또 서울의 공급정책, 개발정책은 어땠을까? 전혀 반대였다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었을 때와 박원순 시장이 전혀 반대였다. 기존에 있었던 서울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였을까요? 오히려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들을 해제를 시키고 해제된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건 뭐죠? 오히려 존치한다. 보존하고 오히려 가꾸는 사업. 뭐 대표적으로 주차장 조금 늘려주고 그리고 벽화 그려주고 이런 소극적인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적극적인 뉴타운 공급 정책에서 소극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바뀌고 난 9년 동안 서울의 공급은 어땠을까요?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정비구역, 해제 구역이 무려 393곳이나 되니까요. 그 전에 683곳에 비해서 50%가 넘게 해제가 돼버렸다는 점이죠. 이 부분이 지금의 서울의 도심부의 공급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현 정부가 들어선 이유도 어땠을까요? 최근 들어서 공급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을 뿐이지 한 3, 4년 동안 그동안 현 정부에서도 국책 사업으로 오히려 도시재생 사업을 육성을 하게 되죠. 5년간 50조를 투입을 하면서 오히려 한 현 정부 3년 동안도 서울 도심부의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드디어 작년이었죠. 8월 4일부터 시작해서 8.4 공급 대책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가지 공공주도 활성화 공급 대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게 최근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거기에 또 급기야 최근에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이 되면서 민간 주도 공급까지도 늘어나게 됐다. 자, 큰 흐름으로 보면은 앞으로 차기의 정부라든지 차기 서울시장 시기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9년 동안 지난 서울시장이었을 때 그 공급이 줄어들면서 낡은 서울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빨간 점으로 보이시죠? 이 구역들이 무려 893곳이나 구역들이 해제가 된 곳들이다. 그만큼 서울은 낡았고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최근에 머니투데이 보도자료를 보더라도요. 그 영향으로 5년간 서울의 재개발 구역 지정이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 5년간 서울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 그만큼 반면에 최근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이런 변화가 다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동안은 왜 어려웠냐면은 2025년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내용을 보면 구역 지정이 되기는 더 어렵게 만들어 놨었고 오히려 해제되기가 쉽게 만들어 놨던 것이 지난 서울시장에 있었을 때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 도심부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 규제가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오면서 그만큼 공급이 원활하지는 그동안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서울시에서 35층 층수 제한도 묶었고요. 용적률 규제, 그리고 안전진단 규제까지도 강력한 규제가 그동안은 많이 적용됐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공급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그만큼 숨통이 막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영향으로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더라도 2017년에 11만 이상이 되던 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지난해까지 5만대로 뚝 떨어지죠. 50% 이하대로 뚝 떨어지면서 그만큼 서울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영향이 또 이번에 부동산 민심의 보궐선거에서 반영되어서인지 지금 당정청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가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먼저 당정청이죠.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시가 속도 조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공공주도로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죠. 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어떨까요?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고요. 공시가 동결을 정부에 건의, 협의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속도감 있는 공급을 통해서 또 35층 룰을 폐지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민간주도 사업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틀은 어떻습니까? 규제 일정 부분 완화가 감지되고 공급은 대폭 활성화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만큼 이번 보궐선거의 민심이 확인됐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앞으로 1년도 안 남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그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이라든지 투자 타이밍을 잡는데 활용하시면 도움이 크게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 당정에서 민심 위반을 불러왔던 이번에 부동산 정책 수정, 보완,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현 정부 임기가 한 이제 1년 정도 남았죠. 큰 틀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이사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확대를 시키고요. 그리고 투기 수요 억제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고 반면에 세금이라든지 공시지가, 대출 규제는 완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래에 보이는 이 세부 사항은 조만간에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세부담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고령자, 장기 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도 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LTV, DTR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도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할 완화할 방침이다. 완화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결정되는 내용들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타이밍 또는 매수 전략 그리고 재테크 전략,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